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한 번씩은 오잖아요. 비록 제가 인생 선배님들에 비해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다사다난하게 몇 가지의 큰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혼을 한 이혼녀예요. 29살에 결혼을 해서 딱 4년 살고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전 남편이 절 먼저 좋아했고 1년 동안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부서 자체가 달라 회사 건물도 서로 다른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제가 있는 건물에 일을 보러 왔다가 서로 처음 보게 된 거죠.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을 피하고 싶어요.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이로 영영 남았으면 하죠. 이 정도로 저는 전 남편만 생각하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사람 관계가 이렇게까지 지독해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악연이었죠. 저는 직책이 회사 회장님의 비서였는데 전 남편은 일반 영업사원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지만 늦게 취직을 한 편이라 말단 직원이었고 저는 일찌감치 2년제 비서학과를 졸업해 1년 정도 취직 준비를 하고 바로 취업을 했기에 꽤 오랫동안 일을 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이 회사가 제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한 5년 차 정도 됐어요. 처음부터 회장님을 모신 건 아니고 사장님부터 모셨는데 매년마다 치러지는 업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5년 차가 되었을 땐 회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저희 회사가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회사라 회사 자체 분위기도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인지 학연 지원보다는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취직은 잘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비서라는 일이 제 적성에도 맞고 제 성격에도 맞아 이만한 직업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워낙 누굴 챙겨주거나 살펴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저희 아빠가 좀 편찮으셨는데 10년 정도 침대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병수발을 다 들었죠. 엄마는 이런 아빠를 대신해 돈을 버셔야 했기에 항상 일을 나가셨고 저는 어떻게든 엄마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런 아빠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엄마를 위해 아빠를 돌봐드렸는데 엄마는 이런 도움보단 경제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하셨어요. 아빠가 원래 직업이 경찰이셨는데 범인과 실랑 일을 하다 돌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공무상 재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받는 장애급여가 있었는데 엄마는 늘 그 급여로 저희 세 식구 생활하는 건 턱도 없다며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투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아빠의 간호 이외에도 알바를 하며 엄마에게 알바비를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사는데도 매번 저희 가족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빠는 딱 10년 동안 병치를 하시다 돌아가셨죠. 근데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집을 나가신 겁니다. 저한테 쪽지 한 장만 달랑 남기셨는데 지겨운 집구석 이제 그만 떠나고 싶다며 본인을 찾지 말라는 쪽지였습니다. 워낙 엄마의 성격 자체가 쌀쌀맞고 표현도 못하고 야박하긴 했지만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만 덩그러니 냅두고 도망을 간 거죠. 그 쪽지를 보곤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엄마를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곤 어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었는데 아무리 저 혼자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아직까진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평범한 10대 소녀였어요. 저는 엄마를 찾으려고 수소문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는데 성인 실종은 범죄에 가담되지 않는 이상 실종으로도 보지 않는다며 제 신고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전 고아가 되어 1년 365일 알바를 하며 35만 원의 집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를 벌었었어요. 거기에 공부까지 해야 했으니 너무 힘들게 살았죠. 가끔 또래 친구들이 부모님과 티격태격했다는 소리를 하면 전 속으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럴 부모도 없는데 니들은 그럴 부모라도 있지 라면서요.
다행히 제 성적에 맞게 입학금까지 받으며 2년제 전문대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또 학자금과의 싸움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살았네요. 그리고 29살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 사정을 알고 나면 다들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지들이 먼저 좋다고 다가왔다가 지들이 먼저 도망을 가니 이건 뭐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은 남자들한테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건가 싶었네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상처받기 싫어 연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남편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 어떠냐며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지 자식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라며 절 위로해주기 바빴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 누구도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더 푹 전 남편에게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조급함은 곧 독이 되어 제게 돌아왔고 저는 시댁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매번 저를 부를 때마다 부모 없는 애라고 불렀고 나중엔 제 직업까지 비하를 하는데 거기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절 보고 부모가 없으니 남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관심을 받으려고 비서일을 하는 거라며 남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그렇게 좋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너는 분명히 몸도 함부로 굴리고 다닐 거라는데 절 보고 더러운 싼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른 사람 챙기는 걸 잘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말까지 들으며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 초엔 전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며 몇 번 큰 소리를 쳤지만 나중엔 전 남편도 절 의심을 하며 너 그 사장이랑 뭐 있냐? 라든지 그 사장이 너한테 돈도 쥐어주냐?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란 놈이 지 와이프한테 이게 할 소리냐고요. 사실 비서라는 직업이 남들에게 보여지기엔 충분히 그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일부러 더 철저히 제 몸가짐과 행동가짐에 신경을 써요. 심지어 저는 비서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스커트를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꼭 정장 바지를 입고 다녔고 셔츠도 목 끝까지 채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절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절 신뢰하고 비서라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회사가 가족회사라 사장님부터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자제분들까지 다 회사에 출근을 하세요. 매일같이 그분의 가족들을 보는데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벌써 들키고도 남았죠. 전 남편은 남들도 안 하는 생각을 지가 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저희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심지어는 제게 손까지 올리는 바람에 유산까지 되었죠. 근데 유산을 했을 때도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제게 차라리 잘 된 거라며 저 애가 누구인지 알 수나 있겠냐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 말에 바로 이혼 소송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갈라섰는데 차마 직장은 그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맘 같아선 그 인간 마주치는 것도 꼴 보기 싫어 그만두고 싶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면 설거지나 청소를 해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었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왜 그만둬야 되나 싶고 저도 철판 깔고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그만둘 거면 네가 그만둬야지 싶었죠. 그리고 어차피 전 남편 놈과는 다른 건물에서 근무를 하기에 어쩌다 마주친다고 해도 매일같이 보는 건 아니어서 가능했고요. 저희 둘의 이혼 소식은 금방 회사 전체에 다 소문이 났고 제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회장님은 아는 척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이런 건 좀 불편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는데 전 남편 놈의 재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인간 사연은 관심도 없었지만 회사가 같으니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모시는 회장님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애처가로 유명하신 회장님인데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먹을 거라든지 조그만 소품이라든지 스카프 등을 사오시며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남비서 가지고 가. 내가 특별히 남비서 생각해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 라고 하셨죠.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아님 다른 의도로 이러시는 건지
안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가뜩이나 회장님의 사모님도 저희 회사에 자주 나오시거든요. 그때마다 사모님 얼굴 보는 게 죄스럽더라고요. 회장님 사모님은 연세에 비해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누가 봐도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아하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시는 분이셨어요. 거기에 성격도 얼마나 온유한지 제가 3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면서 사모님도 굉장히 많이 봐왔지만 항상 볼 때마다 제게 존대를 쓰며 직원들의 편이 되어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자식들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모님이 오셨다 하면 회장실로 올라와 매번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저런 엄마를 둔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절 버린 엄마와는 너무 딴판이었으니까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현생에서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라는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근데 문제는 회장님은 이런 훌륭한 사모님까지 두셨으면서 왜 자꾸 저한테 신경을 쓰시는 건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회장님이 그런 물질적인 걸 줄 때마다 받지 않으려고 기를 썼죠. 근데도 기어코 제 손에 제 가방에 집어넣으시며 성이니까 받으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에 갈비며 굴비, 과일 같은 것까지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회장님의 이런 적극성이 더 심해진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모님께서 아프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아프시면서 그렇게 자주 나오셨던 회사도 나오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회장님은 마치 사모님의 감시가 풀린 것 마냥 제게 끊임없이 선물 공세를 하신 거고 더 노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바지만 입고 다니는 제게 우리 남비서는 왜 맨날 바지만 입고 다녀? 치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이쁜 치마 좀 선물해 줄까? 라며 치마 좀 입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그냥 웃어넘기며 바지가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 글쎄 회사 가을 체육대회 때 유니폼을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유니폼으로 맞추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 다리를 보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며 소름까지 끼쳤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뻔히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다짜고짜 남송미 씨 핸드폰 맞나요?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는 바로 10년 전 절 무참히 떠났던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제게 대뜸 전화를 걸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너 여태까지 직장 생활하고 모아둔 돈 좀 빌려줘라. 한 4천만 원 정도 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전 너무 화가 나 4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해서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당신 진짜 제 엄마 맞아요? 라며 큰 소리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곤 회사니까 일단 전화 끊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 있다 회장님으로부터 방에 들어오라는 유선 전화가 걸려왔고 대충 눈물을 닦고 방에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제 통화 내용을 들으셨는지 대뜸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4천만 원 내가 줄 수도 있다며 본인이 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저녁 몇 끼만 같이 먹어주면 한 끼에 5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제안이었죠. 순전히 밥만 같이 먹어달라는 제안을 하시는데 그 말에 치가 떨렸어요. 그리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의 갑작스런 전화와 회장님의 이런 제안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싶을 정도였죠. 그리곤 회장님 앞에 90도로 인사를 드리며 이제 그만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회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 회의감이 느껴진다는 말까지 했죠. 그러니 회장님은 아차 싶었는지 제 팔을 잡으며 아이 남비서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네. 미안하게. 회사는 그냥 다녀야지. 남비서만큼 나를 오랫동안 보좌해준 사람이 어딨나. 내가 오랫동안 남비서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많이 편해졌나 봐.
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음날 사직서를 올리겠다고 하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수천 번이나 고민을 한 끝에 사직서를 작성했고 회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 모습에 회장님은 눈을 질끈 감으시곤 제게 마지막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며 다른 비서들도 같이 불러 식사를 하라며 본인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식사비만 내준다고 하신 거죠. 저는 그 대우까지는 받겠다고 했고 다른 비서들에게 연락을 하니 이미 다른 비서들은 회식이 잡힌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에 약속된 장소에서 보자는 연락을 마치고 마지막 업무를 보았어요. 정말 오만 가지 희비가 다 교차하는 날이었네요. 회장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는 날은 회사에 나오지 않으셨고 저에게 본인 기사까지 붙여주시며 약속 장소로 바래다 주라는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회장님의 작은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 기사분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직원들과 만나기로 한 식당에 가기로 했는데 한참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어느 대저택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분에게 화를 내며 여긴 어딘데 일로 온 거냐고 여긴 식당이 아니지 않냐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기사분은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고 회장님의 지시대로 따른 것뿐이라며 내리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차장 차고지에 갇힌 저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집에서 나오는 회장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고 회장님은 내가 여기로 부른 거라며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회장님 옆에는 회장님 딸까지 있었고 그분 또한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둘을 따라 들어간 곳은 회장님 집은 아닌 세컨하우스 같았어요. 집에 가구들도 별로 없고 냉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곳엔 사모님이 5만 가지 기계들을 달고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힘겹게 저를 바라보시며 제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시는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고 회장님 딸이 아주 힘겹게 입을 대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송 씨 친어머니는 저희 엄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핑 돌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회장님이 자네가 알고 있는 친엄마가 사실은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자네 친엄마라고. 내 아내는 30여 년 전 자네 아버지와 살다 자네를 낳고 도망을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만난 거지. 자네 어렸을 때 자네를 두고 나왔으니 당연히 자네는 여태까지 같이 산 엄마가 친엄마라고 알고 있을 테고 라는 말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은 19살 때 저희 아빠를 만나 20살에 저를 낳았고 아빠의 심각한 술주정과 폭력 그리고 여자 문제로 아빠에게 도망을 쳐 회장님네 집 가정부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부로 일을 하다가 7살 많은 회장님과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빠는 제가 친엄마로 알고 있는 새엄마를 집으로 들인 거라고 하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산 새엄마는 저희 아빠의 보상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돌아가시니 절 무참히 버리고 가신 거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니 회장님은 우리도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하며 이력서에 쓴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살아온 환경을 보고 사모님이 먼저 절 알아보셨다네요. 심부름까지 해주는 사람까지 붙여 저를 미행하며 뒷조사를 해보니 제가 딸이 맞다고 했다는데 더 확실한 건 제 다리 뒤에 있는 점을 봐야겠다 싶었대요. 제가 종아리에 갈색 몽고 반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그것 때문에 자꾸 치마를 입으라고 하신 거였고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일 정확한 건 친자 검사를 해보는 거라고 하셨지만 이건 100%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모든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엄마라고 하는 사모님은 제게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을 했고 그만 가봐야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제 친엄마라는 그분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게 죄송스러웠지만 저로서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일주일이 됐을 때 회장님과 회장님 딸이 직접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사모님이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제발 손이라도 잡아드리라면서요. 엄마라고 하는 사모님은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셨다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만난 게 하늘의 뜻이라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이런 회장님과 따님의 마음을 봐서라도 제게 엄마라는 사모님을 뵈러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37년 만에 제 친엄마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엄마와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어요. 엄마는 폐암 말기를 선고받아 오늘 내일 하신다고 했고 제 앞으로 상속을 해두고 가신다며 그 돈으로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회장님 또한 이 부분은 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그동안 의심한 게 너무 죄송하고 회장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속을 받기 전 친자검사까지 마쳐 엄마의 친딸이라는 걸 입증하였고 엄마에게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서류 작성까지 끝을 냈죠. 그리고 회장님의 권유로 회사도 다시 복직하기로 하였어요. 또한 이 소문은 빠르게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고 회사 사람들도 제가 사모님의 숨겨진 친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어이가 없게도 날파리 같은 전 남편 놈이 그 소문을 듣고 절 찾아왔는데 완전히 양아치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을 했을 때 제게 더럽다느니 혈통이 없다느니 그딴 말을 짓거리다가 이제 와선 본인 엄마 때문에 지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한 거라며 저를 아직도 못 잊어서 지금 사는 와이프랑도 이혼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있는 대로 생수를 뿌리며 맘 같아선 얼음물에 널 담궈버리고 싶다며 질 떨어지게 양아치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네요. 어딜 속이 훤히 드러나는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냐며 난리를 쳤어요. 2번 다시 이딴 속 보이는 짓 하면 그땐 회사까지 잘리게 만들 거라 했죠. 그러니 제 다리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 그놈 손을 아주 들여밟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저희 친엄마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장례를 마치셨어요. 엄마가 제 엄마였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고 너무 늦게 엄마를 만나게 되어 아쉽고 슬펐습니다. 회장님과 회장님의 자제분 또한 인성이 너무 바른 게 저를 끝까지 엄마의 딸로 대우를 해주신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하고 감사를 전했어요. 돈 많은 기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그런 분들이셨죠. 저 또한 이런 회장님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잘 보좌를 하며 보필을 해드리겠다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였던 그 아줌마에게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 아줌마 제가 10대 때부터 알바하며 벌어다준 알바비까지 갖다 쓰면서 노름을 하고 아빠 연금까지 갖다 써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거든요. 어렸을 땐 제 친엄마라고 생각해 엄마가 불쌍해 제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엄마였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했으니까요. 저는 여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이나 지금이나 매 순간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소중한 유산도 잘 지키며 현명하게 살아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너무 기가 차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었으면 겪지 못할 일들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